안녕하세요. 헬리팩스맘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자녀분들과 어머님들이 이제 헬리팩스에 오셔서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자녀 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다 마무리 짓고 귀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만 될 거예요. 좀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전 영상도 어머니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1년 정도 계약을 하시잖아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1년이 되기 시점에 3개월 전쯤에 즉 아파트를 사시고 한 9개월 차쯤 되면요. 오피스에서 한번 연락이 올 거예요.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메일로 계속 이 아파트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살 건지에 대한 의사를 오피스에서 물어봅니다. 계약이 1년이지만 그리고 아직 1년이 되려면 3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을 때 반드시 의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구두가 아니라 이메일을 먼저 보내셔서 나 1년 뒤에 더 살 거야. 아니야, 나 1년이 딱 되면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거야. 아니면 나는 귀국을 할 거야. 라는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해주셔야만 됩니다. 문자로 한다거나 구두로 했을 때는 이게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고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피스로부터 그것과 관련된 확답과 관련된 어떤 계약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헬리팩스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적인 것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도 잘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뭔가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나간다, 난 더 살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문서로 받지 않으면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오피스 안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전에 나랑 구두로 얘기했던 그 직원이 그 오피스에 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메일로 의사를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편하긴 하지만 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자료 같은 것들, 특히 계약을 한다거나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계약서, 어떤 증서를 꼭 반드시 만드셔야지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1년을 다 살고 나서 그 다음 13개월 차, 14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요. 먼슬리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고 2달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달달마다 먼슬리라고 해가지고 매달 렌트비를 내고요. 언제든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1년 지난 시점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몇 개월 더 살고 나갈 때 또한 이것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 이번 달에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나 다음 달에 나갈 예정이야 라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셔야 그것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 몇 개월 전, 이렇게 뭐 3달 전,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의사를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지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 전에 내가 더 살 건지 더 살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피스와 이렇게 문서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이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2년을 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뭐 3개월 전, 한 달 전, 궁금하시면 매번 오피스에 이메일을 보내셔서 난 어떻게 계약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귀찮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적인 면에서 뭐 힘들지 않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외국인한테 좀 불리하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지런히 꼼꼼하게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과 관련된 거, 가장 큰 돈이 드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 렌트비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기본적이고 가장 큰 거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계약 문제가 이제 오피스에서 마무리가 좀 되면 이제부터 슬슬 버릴 건 버리고 쌀 건 싸면서 이제 짐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짐 정리 같은 경우도 귀국 며칠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정말 큰 이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저희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이사를 한다면 뭐 놓치고 오면은 뭐 금방 처리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번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면 처리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귀국하기로 결정하신 날 이제 티켓팅 하시잖아요. 그러면 티켓팅 한 날로부터 한 2달 전부터 슬슬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달 전에는 우선 버릴 만한 것들을 슬슬 청소하시면서 매번 하나씩 이제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는 버릴 것과 내가 한국에 가지고 갈 것, 그리고 팔 것, 상태가 너무 좋아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팔 것.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셔야 돼요. 가지고 갈 것, 버릴 것, 팔아도 될 것. 이런 식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전부터는요. 슬슬 이제는 물건을 파셔도 돼요. 당장 쓰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옷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방용품 파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책상이랑 매트리스랑 그 기존에 샀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키즈지라는 사이트,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요. 그 사이트랑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중고 가격은 원래 가격의 한 50%? 예전에는 한 뭐 60%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50% 받을까요? 한 50%한 4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침대나 내가 귀국 전날까지도 이 물건을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팔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의 한 디파짓을 받으세요. 돈을 받고 몇 월 며칠 날 이것을 픽업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두시면요. 이제 다른 어머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당장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일정 부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꼭 픽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문자나 전화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건도 어느 정도 이제 짐 정리가 됐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 전화기, 인터넷, 전기, 그다음 보험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겠죠. 한 달 전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노바스코샤에 있는 그 전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는 언제 이사 갈 거니까 언제까지만 전기를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럼 관련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본인이 직접 정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용하셔가지고 정지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전기, 인터넷, 전화, 마지막 보험 같은 것도 있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항상 이메일과 전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할 수가 있어요. 조금 귀찮다 하시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다 제대로 끊겼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은행이죠.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귀국하기 한 2, 3일 전에 이렇게 은행에 직접 가셔가지고 나 계좌를 닫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을 다 현금으로 받던지 다 처리를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설치할 때 모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인터넷도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뎀을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
회사로 직접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 회사에서 너 인터넷 언제까지 쓸 거지? 그러면 모뎀을 언제 어떻게 보내줘? 라고 방법이나 시기 같은 것들을 이메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에다가 인터넷 모뎀 같은 거 딱 넣으시고 포장해가지고 우측을 가가지고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거 안 보내면요 나중에 돈을 또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헬리백스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차를 팔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중고차 어떻게 구매하고 파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린 적 있는데요. 자동차 가장 큰 물건이죠. 이거 파실 때 키지지라는 사이트 아니면은 그다음에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 올려가지고 직거래하면은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겠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펑크낸 사람도 많고 돈을 제값을 받고 해야 되니까 시간과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꿋꿋하게 참으시고 최대한 직거래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시다가 귀국날이 다가왔는데도 내 차가 절대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예전에 중고차 샀던 회사에 되파시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도 거기서는 중고차 비용을 많이 이렇게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돈을 세이브하고 싶고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직거래 많이 하시는데 그 직거래하는 비용과 내가 딜러한테 물건을 파는 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몇백씩 차이가 나니까 최대한 갈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최대한 팔려고 노력하시고 귀국날이 다가왔는데도 안 팔린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딜러한테 내가 차를 샀던 그 중고차 회사의 딜러한테 얼마나 받고 파셔야만 됩니다. 뭐 안 팔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파시면 어느 정도는 돈은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줄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영상들을 이제 만들면서 헬리팩스 정착해서 그 다음에 정착하는 과정, 그다음 정착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 귀국하는 것까지 해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하나에 좀 정보를 담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정말 거의 백지 상태로 왔어요.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저는 요리도 못하고, 한국에서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요리도 정말 못하고, 저 요리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리를 해야 되지, 이제 학원도 처음엔 다녀야 됐었지,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온라인 수업 하는데 그 온라인 수업도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숙제도 매번 있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조금 많이 편해진 상황이에요. 뭐든지 처리도 이제 혼자 할 수 있고 언어적인 것도 너무 힘들면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제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상황인데 헬리팩스 오려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저처럼 이렇게 백지 상태로 오는 것보다 뭐라도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딱 왔을 때 정착도 쉽게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또 안정이 되고 엄마가 뭔가 아는 게 많으면 아이들도 정말 적응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우왕좌왕 하시면 본인도 우왕좌왕하고 아이들도 우왕좌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오셨을 때 정말 한두 달 안에는 쉽게 정착하시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학원도 다니시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에 가시면 이제 어머님들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일만 하느라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헬리팩스 왔을 때 하나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게 사람 관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현장에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면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같은 것들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관계, 그 다음에 지인들 관계 이런 것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여기 있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어머님들도 건강하게 잘 유학생활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세요.